자, 영도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만출발.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아이, 벼루 진짜 세트로 사왔는데 그걸 오면 드린다고. 자, 이렇게. 자, 이마. 자, 이마. 야, 이 많은 것도 내겠어? 세계 신사 숙녀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유튜브 전종석 TV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전종석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것이 조선시대 왕비들이 머리에 썼던 가치라는 귀한 물건입니다. 진품입니다. 세계 인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가채는 동양권 국가에서 여성들이 시장을 위해 가발을 머리에 얹는 것으로 보통 옆머리 라인을 기준선으로 해서 옆으로 동그랗게 감다는 식이다. 다른 말로 다리머리, 줄여서 다리, 표준어로는 달의 월자, 큰머리, 원래라고도 한다. 가채가 처음 기록에 나타난 것은 통일신라 시대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도 이런 가채와 여러 장식구를 이용해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는 게 유행했다. 가채의 사치는 날로 심해져 조선 성종 때는 30cm 높이가 됐다고 전한다. 전후기 가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채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격대가 엄청난 사치품이 됐다. 최고 비싼 가채는 80냥에 달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기와집 2채, 3채 혹은 노비 수십 명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현대로 치면 최소 수십오거래에 달하는 사치품이다. 전면에 보이는 가치도 30cm가 넘습니다. 여간 무거운 게 아니라 가채 때문에 어린 녀석의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놀라 일어나던 어린 며느리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건도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던 어린 태색씨가 목을 숙이다 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도 한다. 또한 가채가 필수 혼수용품으로 자리 잡다 보니 비싼 가채를 혼수품으로 마련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거나 집이 너무도 가난하다 보니 가채를 마련하지 못해 딸을 시집 못 보내기도 했다.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사회적 이화감을 조성하는 데다 여성의 건강, 안전도 위협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56년에 영조는 갑채 금지령을 내려 기본 쪽머리와 족두리를 권했으나 이번에 별별 보석으로 장식하여 사치스럽게 만드는 쪽두리가 유행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결국 7년 만에 가치를 다시 허용했다. 이후 1788년 정조 때 다시 강력히 단속했지만 이는 왕실 한정 실질적으로 머리에 얹는 형체의 가채는 순조 때나 가서야 대례식 한정으로 착용하게 된다. 이후 쪽머리가 유행하면서 본회의 따를 머리를 가채와 함께 이어 크게 쪽을 잇고 뒷꽂이 등과 비녀로 장식했다. 왕실 여인들은 생일 연회와
대례식 이의 일상이나 소래 때는 첩지를 두르고 그 첩지 위에 해관이나 실보 족두리를 썼으며 궁녀들은 민족두리를 썼다. 양반과 여인들 역시 얻는 가채 대신 이어붙이는 가채로 쪽을 잇고 비녀와 뒷꽂이로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이를 대체했다. 위에서 서술되었듯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역사상으로 목뼈가 골절 및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을 정도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출연진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목 기속후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가채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인조 가채로 대처한다. 다만 아무래도 실제 가채보다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듯 게다가 무거운 무게 때문에 가채에 뜨는 역할을 꺼리는 여배우들도 적지 않고 희생역을 제외하면 고용 오류 지적을 감수하더라도 출연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다른 머리 장식으로 대체하는 등 없애버리기도 한다. 다만 조선 전기인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에서 저고리는 여전히 많이 짧아도 가채는 대체로 많이 나오는 편이다. 아는 중화권 사극에서 전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와 비슷하다. 전족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CJ나 특수 효과를 뜨지 않는 이상 재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아예 없는 셈치고 넘어가는 극 중에서 전족에 대해 언급을 안 하지는 않는다. 보여주지 않을 뿐 연예 공약에서도 수녀 선발을 하는데 건용제가 전육을 금지한 지 오래인데 내가 보니 아직도 이러한 태폐한 풍습을 따르는 여자들이 한족뿐만 아니라 민주적 수녀 중에도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하필 수녀 선발에서 만주 조김에도 전족을 한 일이 들통나 쫓겨난 아가씨도 나온다. 서양권 사극에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실제 역사와 달리 말에 꽂는 등자가 달려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아닌 이상 등자 없이 말을 탄 것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는 쪽이다. 특히 낙마 사고가 날 경우 배우의 목숨이 이태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물론 드라마 ROME처럼 등자 없이 말을 타는 장면을 내보내는 영상물도 있지만 여기서도 말에 오르는 장면 정도에서 등자가 없을 뿐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 등에서 등자를 사용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정장은 가채로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반드시 장만해줬다. 얘기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머리에 얹고 나갔다. 드라마에서 주모나 기생이 항상 머리에 가채를 얹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얹어야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가채는 일상적인 머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고개의 머리 가장 일반적이었고 젊은 층은 낭자, 쌍개 등도 즐겨 했었다. 가채는 대부분 남자 머리카락이었다고 한다.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닌 한 여자들이 목숨만큼 귀한 자기 머리를 잘라 파는 일은 드물었고 대부분 남자들이 머리를 잘라 팔았다고 한다.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특정 지역 남자들이 몇 년간 잘 관리하여 길렀다가 팔았는데 그래야만 품질이 좋은 가채로 재료가 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
타시로 백호를 내기 때문에 가채가 이라도 비싼 권재료부터 장난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재료는 머리카락부터 몇 년을 자연적으로 기른 머리카락의 공급도 적지만 넣은 재료만도 당종, 홍합지, 황밀, 송진, 진사, 주사, 마사, 홍야시, 연지, 소금, 참기름 등을 썼으며 이처럼 다양한 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용액에 수거한 머리카락을 담가 곱게 펴고 탈색했다. 당연히 이것도 며칠이 걸린다. 저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와 잔머리를 적모, 갈색과 검은 머리 등 모색이 제각기였기 때문에 따로따로 검은 머리 색을 염두했다. 당조홍도 조선에서 당종은 한 근당 5냥으로 일반 서민들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거기에 역시 중국에서 돌아온 주사와 진사, 마사 같은 광물도 제법 비쌌으며 홍합사와 황밀 같은 한약 성분에서 여러모로 만들고 넣고 하는 시간과 노력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화장품으로 많이 뜨던 연주와 홍향사도 준비하자면 까다로웠다. 조선 후기 이덕무가 편찬한 청정관전서에서 연지의 사용법이 확인된다. 연지 벌레를 물에 넣어 잠깐 동안 담갔다가 두 개의 붓대로 마치 염색할 때 개를 쥐어짜듯 진한 즙을 짜내어서 푹 말려둔 것인데 미근한 물에 개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같은 책의 내용 가운데 육홍색은 분을 주로 연지를 넣어 제조한다는 대목이었다. 이 같은 연지가 당청 색채가 가운데 육색을 조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연지는 그래도 싼 편으로 한 근에 5전, 8전 정도 했다고 한다. 물론 저것들은 최고급 가채 재료들이 싸구려 가채를 대체할 싼 재료를 썼다. 여기서 본종이라고 하는 당종과 대체품을 넣었는데 본종은 조선에서 캐낸 광물을 갈아 만든 것이다. 한 근에 30 정도는 당종보다 몇십 배나 쌌다. 재료비부터 결코 싼 돈이 아니며 가채가 하나에도 여러 남자 머리카락을 쓰니 무게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가채장애라고 불리는 장애인들이 만드는데 워낙 비싸고 재료비부터 비싸게 비싼 가채를 만들자면 30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고수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천일 야사에 묘사된 가채장의 살과 여인들이 가채, 경쟁 고급 가채를 온대였지만 남자들은 주목을 받는다는 대사를 통해 당시 시대상과 가채장의 고충을 간접을 볼 수 있다. 왕비의 세자빈의 대제에 뜨던 가채로 병자 호란으로 명나라와 조공 관계가 단련된 후부터 뜨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세조 왕과 왕비가 즉위할 때마다 명나라에서 하사한 적과 특히 신왕비의 칠적과를 썼으나 명나라와 조공 관계를 끊고 청나라의 조공국이 되면서 칠적관을 받아올 수 없고 익선 관과는 달리 복잡한 구조여서 직접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국의 예제로 적성하면서 황후와 황태아의 수식으로 송나라와 명나라 황후의 구봉관을 쓰는 것으로 대한예전에 명시하고 이를 사파로 남겼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대수를 얻었다. 구봉관 또한 칠적관처럼 복잡한 구조여서 직접 만들지 못했을 뿐더러 명나라가 멸망하지 한지 많은 세월이 흐른 탓에 한족식 황실 의상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실전되기도 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멸망시킨 유안스카이는 신이 구테타를 일으켜 중화제국 황제로 즉위할 때 한족지 대대복을 입고 멸류관을 떴는데, 이때 대대복도 실제 한족 왕조 시절에 비하면 매우 오색했으며 멸류관 또한 황제가 쓰지 않는 무료관이었다. 이 또한 청나라 시하에서 한족지 황실의 의상을 만드는 기술이 실전된 탓이다. 현대 미여체나 행사예처럼 모처럼 머리에 쓰고 턱 및 끝을 묶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면 영천 왕비의 적의 사진과 이건의 부인이 미추라는 요식의 명복 원심 사진, 그리고 의천 왕비의 명복 원심 사진에도 볼 듯 있듯이 머리에 얹는다. 조선 후기 기준으로 가르마를 뒤쪽으로 진 머리에 염쪽들이를 얹고 휘에 딴 가채를 들도 동그랗게 얹은 머리 내명부와 사대부 여인들을 착용한다는 눈과 같은 높이의 양옆에 떨잠을 꽂고 쪽두리에 보통 나비잠을 단다. 다른 비녀 장식구 등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나비 떨잠을 거꾸로 꽂았다는데 이는 직중에서 충전과 후궁을 구분하기 위해 드라마 내 창작 설정이다. 이의 어여 머리를 한 전하는 나비 떨잠을 정병으로 꽂았다. 위는 드라마 여인 천하의 한 장면으로 왼쪽에 오른쪽 방향으로 차례로 창빈, 안식, 혜빈, 홍식, 경박, 박씨를 연기한 최정원, 김민, 도지원이 있다. 긴 머리라기도 하는 기체 모양의 나무 틀을 어여 머리 위에 올리고 틀을 머리에 보정시키는 떠구질이라는 비녀를 꽂았다. 본래 큰 머리는 어여 머리와 같이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지만 1779년 사치를 막기 위해 내린 종조의 명령을 인해 왕실의 여인들의 것을 제외한 상궁과 궁녀들의 것은 나무로 만들게 된다. 희대를 불문하고 왕비, 대비, 세제비 틀은 가채로 만들었다. 옛 기록을 보면 어유미와 거둠이라는 편이 나온다. 어유미는 어여머리에 나무틀을 얹는 머리나 그 나무틀을 자칭할 때 쓰이고, 거두머리는 어여머리에 큰 머리 가채를 넣은 형태를 칭할 때 쓰인다. 하기한 공주, 옹주를 포함한 외명부는 임내할 때 소래복이 어유미를 갖추는 것이 법도였고, 왕실에서 문안 인사 올릴 때도 특별한 날에 때에 따라 어유미라 거두미를 갖추었다. 떠구지가 나무틀이나 아닌 비녀라는 사실을 밝혀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다른 정보가 있다. 가래머리, 헌정과 경빈 김씨 가래에 관한 책이 경비 가래의 실기에서 언급된 머리에 첩지를 올리고 머리를 두 갈래 가채와 함께 따 양옆을 둥글게 붙여 실보와 대기로 칭한다. 틀의 머리라고도 하며 보통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나 기생들, 그 중에 주로 양반들과 왕족을 대상했던 밀폐와 이미 기생들이 주송했던 머리 가채를 진짜 머리카락과 함께 하나로 연결해 따내린 것을 머리 위에 틀어 올리거나 기체에 한 대를 두르고 더 굵은 것 위에 댕기로 고정시킨다. 규격하자면 높이를 올린 머리라는 뜻으로 이 안에 비천개, 조천개, 취미개를 다양한 머리 양식이 세부되었다. 고대 때부터 조선시대 초중기 이전에 여성들을 하던 머리로 앞머리를 둥글고 풍성하게 부풀리고 뒤에 가채를 붙여 고귀함을 살리는 머리다. 이런 머리는 주로 불교 태화와 당시 그림에서 나온 머리를 재현한 것이다. 며 사극에서도 조선이 이전 삼국시대와 고대 시대의 여인들을 시험할 때 머리를 사용했다. 이 머리를 하는데 앞서 우선 앞머리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뒤에 가채를
엿붙이는 어여머리와 비교하자면 뒤통수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진처럼 둥그렇게 만들기도 하며 다양한 모형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만 인터넷에는 그대로 세계 신사숙녀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도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